네, 연장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보안관 시장 대응 분할 매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증시가 어려워지면서 연거푸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실적 좋고 펀더멘탈 좋고 그다음에 재료가 충분한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분할 매수, 당연히 손절가는 잡아놔야죠.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짧게 한번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예전에 이건 했던 거예요. 기준봉 장대한봉, 즉 8% 이상 15금 매매법 해가지고 8% 이상, 즉 이건 뭐냐? 기준봉이 추세, 빠지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기준봉의 종가, 중심가, 시가까지 1대 2대 4로 분할 매수하고 3은 현금으로 남겨놔라. 즉 무슨 말이냐? 내가 100만 원을 이 종목에다가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는 40만 원, 합치면 70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원은 현금화 시켜놔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봉 매매입니다. 그죠? 그게 기준봉 매매 분할 매수법.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정배열의 추세에서 눌림목 공략.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정배열에서 눌림목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 추세 추종을 봐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11선, 21선, 41선까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1차, 2차, 3차 61선 밑으로 빠지면 보통 손절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41선을 밑으로 한 4%, 3% 정도 빠지면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종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미래에셋생명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저 진짜 오랜만에 기준봉 매매 말씀드리는데 자, 기준봉 매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종가에서 삽니다. 여기 파란색이 종가거든요. 파란색 라인이. 그 다음에 중심가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시가에서 삽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대응하기 위한 게 분할 매수예요. 내가 종가에서 샀는데 바로 올라가면 이만큼의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고요. 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장이 빠지면서 조정을 주면 분할 매수로 담아가서 평단을 대략 여기에서 맞춰서 이만큼 올라가면 이때 팔면 되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는 여러분 조정 시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조정을 받든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위한 게 분할 매수예요. 이해되시죠? 대응이에요, 대응. 그래서 종가에 샀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보통은요, 여기 사면요, 여기에서 한번 분할 매도,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런 식이에요. 거래량 잘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래량.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거 추세 추종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과거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공략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4만 원을 목표가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자, 볼게요. 자, 어찌됐든 얘도 이제 기준봉이 발생을 해서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됐죠. 그러면 일단 뭐라고 했죠, 제가? 11선에서 한번 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선 갔다. 또 조정 줬다. 사라. 간다. 21선 내려오면 좋은 거예요. 갔다. 샀다. 21선 찍었다. 갔다. 또 샀다. 21선 찍었다. 갔다. 그러니까요. 11선, 21선, 41선까지 열어놓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TSE,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친절하게. 11선, 21선, 빨간색, 주황색, 하늘색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시죠. 요것도 정배열이잖아요. 자, 올라갔다, 11선 왔다, 샀다, 빤다, 안 빠진다, 샀다, 뭐 계속 이렇게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일단 한번 분할 매수했다, 기다린다, 빠졌다, 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게 급등한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무조건 정배열이에요. 추세 추종은 정배열에서 해야 돼요. 역배열에서 하는 게 추세 추종 매매 아닙니다. 추세 추종 매매는 정배열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졌다, 샀다,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익절해 되고 아니면 들고 가는데 또 41선까지 빠졌다, 샀다, 3분할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급등. 그건 놔주면 되죠.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되고. 이해되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타이거렉입니다. 자, 정배열이다. 11선 샀다. 갔다, 빠졌다, 11선 샀다, 21선 샀다, 41선 하늘색까지 샀다, 급등했다, 기준봉이다,
종가에 샀다, 급등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뭘 기억해요? 11선, 21선, 41선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장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보안관, 시장 대응은 뭐다? 분할 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변동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요, 코스피가 9,000을 뚫고, 물론 코스닥은 너무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결국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때 분할 매수가 답이에요. 분할 매수가.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주도주 안에서요. 그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답이고요. 정배열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밴드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볼 테니까 이거 뭐 오늘 뭐 다 못하도 다음 주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요.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를 좀 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정필승 분할 매수법 공개라고 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봉 중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즉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기준봉입니다. 즉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해야 돼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돼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최소 500억 이상은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물론 시가총액 대비해서죠.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보통 8% 이상을 잡아요. 8% 이상을 저는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과거에 상한가, 하한가가 15% 내외였어요. 그죠? 15%였어요. 지금은 30%지만. 그러면 15의 절반은요? 7.5죠. 그러니까 저는 8부터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준봉 발생했는데 추세가 전환이 됐죠. 즉 무슨 말이냐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린다라는 것은 추세가 정배열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정배열로 돌아선다라는. 그러면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되겠죠. 그럼 이 정배열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기준봉 매매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첫 번째 종가입니다. 왜? 기준봉은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종가에서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돌파. 이 종가를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기준봉이 발생하면 종가에서부터 저는 매수를 합니다. 다만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1대 2대 4, 삼각 1, 2, 4 기억하세요. 1, 2, 4. 그래서 종가, 중심가, 시가로 1대 2대 4. 그리고 나서 여기 저가를 손절로 잡고요. 손절로 잡고 여기를 이탈하면 과감하게 기준봉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봉이 기준봉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매물대,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의 매집봉이 될 수도 있어요. 매집봉이. 당연히 매집봉이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고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배열의 추세에서 눌림목 공략을 분할 매수한다. 즉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11선, 21선, 41선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11선, 21선, 41선을 삼각으로 매매한다라는 거. 피라미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조금 더 볼게요.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본이에요. 교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십시오. 자, 정필승의 완전한 매매 시스템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절만 완벽하게 해준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크게 돈 잃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시장을 알고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MLCC다 그러면 그 MLCC의 뭐 후속주인지 대장주인지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시고 정배열을 보시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주인지 3등주인지 이런 거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수급이 확 땡겼다. 수급이 확 들어왔다. 그 종목이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주도주에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돼. 그래서 기준봉 플러스 1대 2대 4대 분할 매수, 수익률 목표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적혀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력이 개입한 진짜 기중론만 사냥을 한다. 그리고 11선, 21선, 41선 터치 이거는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4 비중으로 평단가 31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31선이죠. 51선.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자, 테마주 10% 수익 구간. 그다음에 대형주는 30% 이상의 수익률 목표를 둔다. 그래서 제가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뒀던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익절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61선을 절대 방어. 61선을 깨면은 손절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해보자. 그래서 보통은 코스닥에서는 61선까지 미는 경우가 많고 코스피는 깊은 조정이라고 하면 41선까지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4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 진입 신호를 확인한다. 이게 기준봉이고 주도 섹터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느냐. 그다음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추세가 전환이 됐느냐의 의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합니다. 11선, 21선, 41선 정배열에서. 그다음에 평단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결국에는요. 이 시스템은 눌림목 공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눌림목 공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배열에서 이렇게 눌림목에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평단가 만들어 놓죠. 그다음에 4단계 수익률, 목표 청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과감하게 익절 처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진입 조건, 거래대금 500억 이상, 뭐 8% 이상 장대 양봉, 그래서 거래량 300% 이상 폭발, 주도 섹터 확인, 분할 매수 100, 200, 400 이렇게 1대 2대 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보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금을 무조건 30%는 보유해야 됩니다. 이 30%라는 거는 종목 하나에 30%는 보유해야 된대요. 자, 그다음 테마주면 10%. 그래서 5% 달성했을 때 30% 청산하고요. 전체 물량 중에. 그다음에 10% 달성하면 전체 전량 익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0% 가면 20% 익절하고 그다음에 20% 가면 30% 익절하고 30% 이상 가면 50% 익절한다. 뭐 더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저는 시장이 완벽하게 뭐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저는 그러한 매매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면 다시 사서 다시 가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61선 이탈하면 손절.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11선에 100, 21선에 200, 41선에 400 하면 여기 대략 평단이 여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가가 빠졌다가 조금만 올라가도 뭡니까? 수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수익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요게 중요해요. 뭐냐? 피라미드형 투자 전략인데 제가 1대 2대 4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쌀수록 크게 가져간다. 즉 밑으로 빠질 때 크게 가져간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계획 없이 조금씩 떨어지면 그냥 계속 삽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내가 구간을 정해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 중심가냐, 저가냐, 시가냐, 아니면 뭐 21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리면 그때 사고 이런 식으로. 완전 기계. 나는 AI, 나는 로봇, 난 피지컬 AI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올라갈 때도 분할 매수하는 게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 주는 이 구간에서 나는 4를 넣었어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좋아. 흐름 좋아요. 추세가 완전 전환되면서 간다. 그다음에 2를 넣어요. 1을 넣어요.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작게 들어가는데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빠질 때, 올라갈 때 전부 분할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떨어질 때만 할 줄 알잖아요. 올라갈 때도 비중 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쫙 빠졌다가 반등 주는 이 구간이 뭐다? 자, 주가가 처음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샀어.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어. 반등 주죠. 그때 나머지 또 들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분할 매도 30%, 5% 가면 테마주일 경우에, 대형주일 경우에는 이렇게. 청산도 분할 매도로. 왜? 근데 전량 익절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그래서 진입전 필독 요거 종합 체크리스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짜왔습니다. 자, 보시죠. 포착이 됐죠. 주도 섹터냐, 반도체냐, 뭐 전력이냐, 전력 설비냐, 뭐 원전이냐, 조선이냐, 뭐 그런 거예요. 뭐 그죠? 거기에서 또 테마 있겠죠. MLCC냐, 뭐냐, 광통신이냐,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데 분할, 무조건 분할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시가, 그러니까 기준봉의 3분할 매수는 시가, 중심가, 종가로 진입을 잡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배열일 때는 정배열에서 주도주가 막 가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막 SK하이닉스 뭐 그런 거 가잖아요. 막 대덕전자 이런 것들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눌림 줄 때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1선, 21선, 41선까지 열어준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똑같아요. 똑같고 관리는 무조건 뭐다? 현금을 한 종목당 3을 즉 30%는 남겨놔야 돼요. 한 종목당.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한 종목에 1,000만 원 넣을 거면 300만 원을 일단 빼놓고 거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을 넣는다. 올라갈 때는 처음에 반등 주면 400 넣고 200 넣고 따라간다. 이해되시죠? 축소시키면서.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세 추종입니다. 정배열이에요. 삼성전기예요.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자료가 좀 빠른 거라서 잘 보세요. 이 종목은요. 특히 이러한 주도, 대장주들은요. 11선 눌리면 보통 11선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다른 11선이에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11선이.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요 11선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5일선을 타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조종이라는 거는 이런 대장주들은 보통 11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훅 빠지면은 21선, 훅 빠지면 41선. 코스피는요. 보통 41선이면 진짜 깊은 조정이에요. 깊은 조정이에요. 코스닥은 61선까지 뺍니다. 여기까지 빼버려요. 코스닥은. 그런데 보통 코스피는 여기까지 잘 안 빼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1선에서 한 번, 21선에서 한 번, 3번. 그러면 내가 11선에서 샀어요? 가져. 뭐 팔아도 돼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물량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세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뭐 차트가 지나간 차트인데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든 다 이렇게 잡았어요. 코칩도 41선에서 지지받길래 코칩 들어간 거였어요. 수익 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어찌됐든 대명에너지요? 기준봉이잖아요. 기준봉 매매에서 수익 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사막 컨덴서입니다. 사막 컨덴서. 어제 상한가를 찍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얘도 보시면 기준봉이 발생되고 나서 정배열로 돌아섰잖아요. 정배열로 돌아섰는데 보시면 조정이 나올 때는요. 보통 11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21선이죠? 여기 나와 있죠. 11선, 21선. 그다음에 여기 남색이 41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 거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추세 추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을 많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배열에서 이런 구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볼게요. 한캠이에요. 한캠. 이것도 보시면은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갔어요. 그죠? 그리고 정배열로 돌아섰어요. 그죠? 돌아섰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11선에서 한번 주죠. 21선에서도 한번 줬습니다. 그게 갔고요. 다시 뭐 여기서 팔아도 돼요. 보통 저는 팝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밀었죠. 다시 11선에서 잡고 21선에서 연달아서 잡았어요. 분할 매수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많은 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볼게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기준봉이 발생했죠. 그럼 뭐예요? 추세가 정배열로 돌아선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추세 전환이다. 추세 전환했잖아요. 11선 탔죠. 갔죠. 11선 갔다. 11선 갔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정을 많이 주면은 요렇게 41선까지 민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11선에서 일단 비중 1, 21선에서 2, 41선에서 4 이렇게 하면 평단이 31선입니다. 요게 슈팅이 나온 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요걸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이 발생했잖아요. 정배열로 돌아섰죠. 자, 11선에서 한번 왔어요. 위로 올라가는 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그냥 눌림목에 기다리세요. 11선 샀습니다. 급등. 그리고 나서 추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와요. 쉽게 안 준다니까요, 우리한테. 매수 타점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다? 정배열에서 매수해라. 왜? 가장 관심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힘이 좋기 때문에 조정주더라도 바로 탄력이 나오는 겁니다.